늦은 오후다. 창밖에서 햇살이 점점 기울고 커튼 사이로 빛이 희미하게 들어온다. 칠순을 넘긴 김성우는 소파에 몸을 기대며 혼잣말을 한다. 눈 좀 붙였다가 일어나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는다. 그러나 눈을 뜨자마자 벌써 2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거실은 어둑해졌고 밖은 이미 저녁빛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식탁 위 밥과 국은 모두 식어 있다. 성우는 숟가락을 들어 밥을 몇 번 뜨다 이내 내려놓는다. 입맛이 없네. 작은 소리가 흘러나온다. 식사 대신 리모컨을 집어들어 텔레비전을 켠다. 화면 속에서 배우들이 웃고 떠들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눈은 멍하니 따라가고 머리는 무겁다. 몸 전체가 축 늘어진다. 밤이 되자 그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는다. 그러나 아까 잤던 낮잠으로 잠이 들기가 쉽지가 않다. 몸을 이리저리 뒤척여 보지만 잠이 오지 않는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지나 새벽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답답한 마음에 결국 휴대폰을 켠다. 유튜브 영상이 끝없이 이어지고 손가락은 습관처럼 화면을 넘긴다. 건강 강의, 여행 영상, 뉴스 클립이 뒤섞여 흘러가고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진다. 새벽 2시가 넘을 무렵 언제 눈을 감았는지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곁에는 작은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영상 소리만 남아 있었다. 아침이 되어도 상쾌하지 않다. 몸은 여전히 무겁고 기운이 없다. 일어나기도 버겁다. 억지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오후가 되면 다시 소파로 향한다. 습관처럼 몸을 눕히고 또다시 깊은 낮잠에 빠진다. 몇 시간이 지나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다. 반복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다. 며칠 전 건강검진에서 의사는 혈압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 진료실을 나서며 성우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이 탓이겠지. 그렇게 넘기려 했지만 마음 한편은 묘한 불안이 남았다. 몸의 변화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방금 들으셨던 모습들은 크게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낮에 피곤해져 소파에 눕고 밤에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악순환. 잠깐 쉬려던 낮잠이 생활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어지는 일상. 이 흐름은 단순히 불편한 습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쉽게 넘기기 쉬운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배우자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낮잠을 건강하게 잘 자는 법.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낮잠은 분명 필요하지만 잘못되면 삶의 건강을 크게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낮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또 무엇을 지켜야 안전할까요? 낮잠은 단순히 눈을 붙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몸이 쉬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을 강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짧은 낮잠은 머리를 맑게 하고 집중력을 되살리며 감정에 안정을 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짧게 눈을 붙이고 일어나면 기분이 한결 개운해지고 뭔가 에너지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누구나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낮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신체와 정신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낮잠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낮잠은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적절하면 도움이 되지만 잘못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됩니다. 낮잠이 길어지고 불규칙해질 경우 몸과 뇌는 점점 혼란을 겪게 됩니다. 잠시 쉬려고 했던 낮잠이 생활 전반을 흔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낮잠이 건강과 연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생체 리듬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낮과 밤을 구분하며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각성 상태를 유지하고 밤에는 숙면을 통해 회복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낮잠이 과도해지면 이 리듬이 무너지게 됩니다. 낮에 지나치게 잠을 자면 뇌는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하고 밤에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감잠이 줄고 낮에 더 피곤해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낮잠은 기억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낮잠은 뇌의 해마와 대뇌의 피질 사이에서 정보를 정리하고 저장하는 과정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짧게 눈을 붙이면 기억이 선명해지고 학습 능력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낮잠이 길어질 경우 뇌의 각성 체계가 흐트러지면서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단순히 기분이 무거워지는 수준을 넘어서 뇌 기능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심장과 혈압에도 낮잠은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짧은 낮잠은 긴장을 풀고 심장을 쉬게 하여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불규칙하거나 지나치게 긴 낮잠은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생체 리듬이 무너지고 혈압 변동이 심해지면서 심혈관계 질환과 연결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결국 낮잠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심장을 보호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낮잠은 정신적인 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피로가 쌓이면 불안감이나 짜증 같은 감정이 쉽게 올라옵니다. 이때 짧은 낮잠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정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낮잠이 생활을 차지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오히려 우울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낮에 지나치게 잠을 자는 생활은 활동을 줄이고 사회적 교류를 단절시키며 결국 외로움과 무기력감을 키우게 됩니다. 낮잠의 효과는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낮잠은 뇌, 심장, 혈압, 감정까지 전반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낮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같은 낮잠이라도 짧고 규칙적으로 관리하면 활력을 주지만 길고 불규칙하게 이어지면 생활 전체가 흔들립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낮잠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낮잠은 몸과 마음 모두와 연결되어 있고 올바르게 관리할 때 약이 되지만 잘못 관리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낮잠을 언제 자야 하고 또 얼마나 자야 될까요? 이 부분은 낮잠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낮잠은 길게 잘수록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낮잠이 길어질수록 몸은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게 되고 그 상태에서 깨어나면 머리는 무겁고 기분은 가라앉습니다. 흔히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오히려 더 피곤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낮잠은 길게 자는 것이 아니라 짧고 가볍게 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낮잠의 적절한 길이는 되도록 3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0분 이내의 낮잠은 뇌가 깨어있는 상태와 수면 사이를 오가며 회복하는 단계에 머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눈을 뜬 뒤에도 머리가 개운하고 기분이 한결 안정됩니다. 반대로 낮잠이 길어져 1시간을 넘어가면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고 깨어났을 때 혼란과 피로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낮잠의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낮잠은 하루 중 몸의 리듬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시기에 자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보통 점심 식사 이후부터 오후 초반까지가 적절한 구간입니다. 이때는 몸의 에너지가 줄고 졸음이 몰려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낮잠을 통해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대의 짧은 낮잠은 저녁 수면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늦은 오후나 저녁 시간대에 낮잠을 자면 밤에 잠드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결국 밤잠이 줄어들고 다시 낮에 피곤해지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낮잠은 밤잠을 대신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낮잠의 본래 목적은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고 오후의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짧게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낮잠을 밤잠처럼 깊게 자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닙니다. 낮잠은 하루를 보조하는 역할로만 활용해야 하며 이 원칙이 지켜질 때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낮잠은 길이와 시간대를 지켜야만 약이 됩니다. 이제는 낮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습관을 지켜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낮잠이라도 어떤 준비를 하고 시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식사와 낮잠의 간격입니다. 점심을 먹고 곧바로 눕는 게 버릇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안 좋다는 건 상식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식곤증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식은 반드시 알고 가야 합니다. 일단 식사 직후 눕게 되면 위와 장이 부담을 받게 됩니다. 음식물이 소화되는 동안 몸은 활발히 움직여야 하는데 이때 눕게 되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는 낮잠은 몸을 회복시키기는커녕 소화를 방해하고 불쾌감을 키우게 됩니다. 따라서 식사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눈을 붙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카페인입니다. 커피나 차, 청량음료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각성작용이 강합니다. 낮에 마신 카페인이 몸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카페인을 섭취한 직후 낮잠을 시도하면 깊게 잠들지 못하고 얕은 잠만 이어집니다. 눈을 떴을 때 상쾌함이 부족하고 오히려 피로감이 남을 수 있습니다. 오후에 낮잠을 계획하고 있다면 카페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의 환경도 중요합니다.
밤처럼 완전히 어둡고 조용한 공간은 오히려 깊은 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낮잠은 깊이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쉬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어둡고 조용한 환경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은은한 빛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조용히 눕는 편이 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몸은 낮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자세 역시 영향을 줍니다. 침대에 완전히 눕는 것은 밤잠과 같은 환경을 만들기 쉽습니다. 그보다는 소파나 안락의자에서 몸을 가볍게 기대는 것이 적합합니다. 기대는 자세에서는 깊은 단계의 수면에 들어가기보다 짧은 눈 붙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짧은 낮잠을 마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생각이 복잡한 상태에서 억지로 눈을 감으면 쉽게 잠들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이 커집니다. 짧게 심호흡을 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낮잠에 들기 쉬워집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머릿속을 정리한 뒤에 눈을 감으면 훨씬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낮잠을 준비하는 습관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과정이 아니라 하루 전체의 리듬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식사 직후 눕지 않기, 카페인을 피하기, 환경을 조정하기, 자세를 바르게 하기, 마음을 안정시키기.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낮잠의 질을 바꾸고 몸과 마음의 회복을 돕습니다. 낮잠을 준비하는 습관은 오늘 하루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기초입니다. 낮잠은 길이와 시간, 준비 습관을 지켜야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원칙을 알면서도 지키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잠깐 눈을 붙이려 했는데 금세 깊은 잠으로 빠져들고 깨어나면 이미 한두 시간이 지나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는 낮잠을 줄이려고 애써도 피로가 몰려와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버티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낮잠을 참으려 하기보다 다른 방법을 통해 졸음을 다스리고 몸을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몸을 가볍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졸음이 밀려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햇빛을 쬐거나 집 안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각성이 회복됩니다. 움직임을 통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산소가 몸에 공급되면서 뇌가 깨어납니다. 특히 햇빛은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중요한 신호이므로 낮 동안 햇볕을 받는 것은 저녁의 수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호흡을 가다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의자에 편안히 앉아 눈을 감고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는 과정을 반복하면 뇌가 차분해지고 긴장이 풀립니다. 이러한 호흡법은 잠에 들지 않고도 뇌를 잠시 쉬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졸음이 강하게 몰려와도 짧게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명상이나 음악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분한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면 짧은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는 실제 낮잠과 비슷한 안정 효과를 주지만 깊은 수면 단계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음악은 뇌파를 안정시키고 긴장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짧은 휴식만으로도 피로를 덜 수 있습니다. 낮 동안의 활동량을 조금씩 늘리는 것도 낮잠 의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아침에 가볍게 몸을 움직이고 낮에도 틈틈이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면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소비됩니다. 이렇게 몸을 활용하면 낮에 과도한 졸음이 줄어들고 저녁에는 깊은 수면을 이루는데 도움이 됩니다. 활동이 적을수록 낮 동안 졸음은 더 강해지므로 작은 움직임이라도 생활 속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낮잠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조절이 어렵다면 다른 원인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낮 동안의 과도한 졸음은 단순한 습관 때문이 아니라 몸의 건강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뇨나 갑상선 질환, 심장질환 등은 쉽게 피로를 유발하고 졸음을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생활 습관을 고치려 하기보다 먼저 검진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 수면의 질을 점검하는 것도 낮잠 관리에 직결됩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낮잠으로 보충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때는 낮잠을 줄이는 데 집중하기보다 밤의 수면 환경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규칙적인 취침 시간,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 침실 환경을 정돈하는 것만으로도 밤잠이 안정되면 낮잠의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낮잠을 줄이지 못해 고민이 될 때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낮잠을 피하려 하기보다 몸을 움직이고 호흡을 가다듬고 음악이나 짧은 명상으로 뇌를 쉬게 하는 방법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낮잠이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피로가 계속된다면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낮잠은 생활 속에서 반드시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짧고 규칙적인 낮잠은 분명 도움이 되지만 조절이 어렵다면 다른 대안을 통해 몸과 마음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낮잠을 무조건 피하려 하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생활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낮잠을 올바르고 건강하게 다스리는 길입니다. 라디오 극장 JBS